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자, 여러분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정 넘치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또 어떤 작품을 계속 연습했습니까? 저는 잔니스키키와 네. 또 치마로사의 오페라 비밀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어요. 그 국립에서 하다 보니까 워낙 좋은 가수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네. 예, 한국 가수들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대한민국의 성악의 수준은 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전 세계가 힘들듯이 우리나라의 성악가들이 없으면 전 세계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코노믹과 지금 연결을 했어요. 경제랑. 그렇죠. 와. 여러 가지와 그러니까 이 예술이라는 분야가 우리들의 삶과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제 방송까지 노리는 겁니까? 아니죠. 자, 오늘도 즐겁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에서 항구의 가을입니다. 이 작품을 좋아해서 자주 연주했던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피아졸라의 음악에 푹 빠져버렸다. 그의 음악은 내게 모든 일상적인 것들과 모든 절망을 잊게 해준다 등등. 그래서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달에 이 작품이 이제 사계절을 그린 작품인데 네. 봄 부분을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가을이 가기 전에 가을 부분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모든 절망을 잊게 해준다. 이게 사실일까요? 인간이 모든 절망을 잊게 해주는 곡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음악은 치유의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 이렇게 손가락에 상처가 생겼어요. 어허, 피아니스트가 좀 많이 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건조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연주할 때는 이걸 까먹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도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희한하게 이게 들을 때는 좋은데 제가 연습할 때는 괴롭습니다. 예, 모든 절망이 오거든요.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세한 곡 소개를 듣기 전에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항구의 가을, 어떤 곡인지 연주를 잠깐 듣겠습니다.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항구의 가을, 짧게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피아졸라, 졸라 어떤 음악가입니까? 이 피아졸라는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탱고, 춤을 위한 음악이잖아요. 춤의 네. 한 장르이기도 하고요. 이 탱고 음악을 우리가 콘서트에서 감상하는 음악으로 바꾼 아주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피아졸라가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원래는 이제 유럽의 음악을 답습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스승이 탱고를 접목해서 너의 민족성이 드러나는 음악을 해봐라 이렇게 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탱고가 연주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장르로 탈바꿈을 시켰는데요. 이 피아졸라는 탱고가 발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귀를 위한 음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 같아요. 발은 이제 춤을 추는 거죠. 근데 귀는 감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탱고를 클래식과 접목시킨 그 큰일을 해낸 피아졸라는요,
반도네온이라는 아코디언 비슷하게 생긴 악기인데 반도네온 연주자로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피아졸라를 위대한 아스토르, 탱고의 혁명가라고 부릅니다. 탱고의 혁명가. 자, 이 피아졸라 탄생에까지 아버지께서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피아졸라는요 선천적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했는데요. 이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몸이 무척 약해서 의사가 주의를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아졸라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된 걸 모두 해야 해. 그러다 보면 결함이 있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 아스토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잠시만요. 지금 성대묘사 하신 겁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를 제가 아니 저희가 목요일날 오페라디오가 있어서 성우님들이 하는 거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 좀 성심성의껏 할 수 없습니까?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란다. 아,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굉장히 찡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께서 말하자면 기성세대이셨을 텐데 이렇게 뭔가 젊은 피아졸라의 생각을 깨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아버지가 피아졸라가 7살 때 반도네온을 이제 사주게 되죠. 가족들이 이제 뉴욕으로 이민을 가서 엄청 가난하게 살며 고생을 할 때인데 중고로 반도네온을 사준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아졸라는 10살 때부터 이 악기의 연주자로 활동을 합니다. 뉴욕으로 이민을 가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중고 반도네온을 사줬다. 정말 대단한 아버지시네. 대단하죠. 와. 우리나라 분들도 그 당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몇 세대 전에 그것처럼 이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 반도네온을 사주는 것도 사주는 거지만 솔직히 연습하는 공간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뉴욕 연습실 얼마나 내가 정말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메트로폴리탄이랑 카네기홀 독창할 때 제가 연습실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정말 비쌉니다. 그죠. 야. 우리나라 길거리 살 수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돼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요. 아 정말 대단한 아버지십니다. 아닌가? 길거리에서 하면 돈을 더 벌려나? 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항구의 가을 작곡은 언제 했습니까?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는요 처음부터 사계절을 작곡하겠다고 기획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절의 순서대로 피아졸라가 봄부터 작곡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여러 시기에 걸쳐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이제 항구의 풍경을 그렸어요. 그래서 1964년의 여름, 69년의 가을, 70년의 봄, 그리고 70년 조금 지나서 겨울을 썼습니다. 편성은 반도네온과 바이올린과 특이하게 일렉트릭 기타가 들어가고요. 피아노, 더블 베이스 이렇게 오중주의 편성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지난 5월에 항구의 봄을 소개해드렸다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자 오늘 감상할 항구의 가을은 항구의 봄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또 매력이 다른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봄이 있고 그리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도착하면 조금 더 쓸쓸하다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성숙하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정서를 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 곡을 들으면 들을수록 봄이랑 별 차이 없는데 뭐가 시작되는 듯이 열정적이고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 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피아졸라는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서로 연주되기를 원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1월이 가장 덥고 7월이 가장 선선한 달, 우리와 계절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쯤이면 이제 우리의 봄과 비슷한 어떤 날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곡을 연주할 때 피아졸라는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서로 또 본인도 연주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편적으로 지금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유럽에 맞춰져 있는 이 계절의 순서대로 연주하죠.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비교해서 알아가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자, 사계를 작곡한 작곡가면 우리는 비발디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았죠. 자, 작곡가들에게 이 사계절은 어떤 아이템일까요? 그러니까 비발디는 우리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사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작곡했고 하물며 차이콥스키는 사계라고 붙여진 이름 안에 12곡을 작곡했어요.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계절의 변화는 작곡가들에게 정서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차이콥스키가 러시아 사람이니까 그런 추운 곳에 있는 사람의 사계절, 또 한국 사람 같은 우리는 사계절이 정말 뚜렷하고 너무 좋은 기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사계절 여러 가지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계절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3월 또는 4월을 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5월이 돼야지 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바로 밑에 있는 나라 이탈리아는 또 4월을 봄으로 찬양하는 노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영감을 제공하는 소재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1년 내내 춥거나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는 우리는 솔직히 상상을 맞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가만히 보면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예술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비교해 봤을 때 이탈리아도 그렇고 맞아.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 사계절이 뚜렷한 거를 외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북유럽 친구들이 자기들 되게 춥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쪽 가면 한 영하 20도 떨어진다고 하면 못 믿어요. 그렇게까지 추운 나라냐. 그리고 또 이태리 친구들이 이태리 태양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가 더 태양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잘 공감을 못 해요. 맞아.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말 다양하고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 깜짝 놀랐잖아요. 네, 더 춥다고 해요. 러시아보다 우리나라 더 춥다고 겨울에. 네. 이렇게 추운 거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음악가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다양한 정서를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PD님 표정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연주할 때 작곡가가 이 곡을 연주할 때 어떤 상상을 하면서 연주를 했을까요? 상상을 많이 하게 돼요.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 사진도 좀 많이 봤거든요. 이게 또 우리 부산항을 제가 거의 매주 보고 있어요. 부산역에 내리면 제가 목요일 날 항상 부산을 가기 때문에 강의 때문에 네. 부산항을 이렇게 택시로 항상 지나가거든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부산항의 모습은 아닐 거잖아요. 항상 막히죠 거기에. 그렇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의 항구도 또 이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항구와는 좀 다를 것이고. 근데 저는 남미를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계속 유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게 피아졸라가 본 풍경과 같을까?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입고 했던 사람의 그 감성을 내가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탱고의 리듬이라는 것을 피아졸라가 이제 풀어놨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바라봐야 할까?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민속성이 강한 곡을 할 때는 요즘은 이렇게 이제 동영상 이 채널에서 이 지역의 그 전통 악기로 연주된 정말 그 로컬 아티스트들이 연주하는 것을 많이 찾아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연주자의 곡으로 가져왔습니까? 네, 피아졸라 퀸텟의 연주를 추천하는데요. 네. 오리지널 편성 여러 편곡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작품이. 그래서 피아노 2대로 연주하는 거, 그리고 현악 오케스트라가 하는 것 많은데 오리지널 편성, 그리고 클래식 악기들 사이에 일렉 기타가 숨어 있는 그런 재미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 듣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종 항구의 가을, 아르투로 피아졸라 퀸텟 연주로 듣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종 항구의 가을, 아르토르 피아졸라 퀸텟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진아님, 이국적인 느낌이 좋네요. 여행 와 있는 듯한 마음이 설레이는 음악이에요. 오늘도 정경, 태양님 덕분에 행복한 아침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아님. 저도 탱고를 들으니 마치 남미 와 있는 기분입니다. 4658님, 정경님, 헤어스타일 보려고 보라로 들어왔어요. 멋지신데요. 태양님도 멋져요. 예, 제 헤어스타일이 아무래도 요즘 말갈족, 몽골인은 말갈족 스타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 씨는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항상 거의 군인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솔저. 조금 길죠. 그러네요. 네, 저는 거의 1년 내내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르지 못하겠어요.
답답해서. 얼마나 편한데요, 짧은 그럼요. 머리가. 항상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승질이 안 좋아가지고 머리가. 자, 박서영님, 친구의 소개를 처음 듣게 됐습니다. 쌤 목소리가 박력 있고 상남자 같아요. 전 오늘부터 쌤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아, 박서영님 고맙습니다. 어떤 친구분을 주셨는데 정말 좋은 친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 앞으로 클래식과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이슬아님, 오늘 주말마다 남편과 아르헨티나 탱고를 배웁니다. 발은 말을 안 듣지만 오늘 11시 클래식에서는 일단 귀를 쫑긋하고 들어옵니다. 일단 탱고가 발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귀를 위한 음악입니다. 아, 이슬아님 화이팅입니다. 남편분과 좋은 데이트로 또 음악 배우시길 바래요. 조은영님, 만원 지하철이 무척 더운데 태양님과 정경님의 케미로 버텨봅니다. 아, 우리의 케미를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다 그걸 알아요, 기대하면서 지금. 방송을 그러니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본대로만 하면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저기에서 지금 사인이 제대로 오고 있나. 자, 이번 주에도 바쁘죠? 이번 주 이제 공연이 있어가지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공연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서 준비합니까? 네, 서산에서 있어요. 서산. 그래서 서산문화예술관에서 오페라 좌닌스키의 국립오페라단의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아, 서산에 가시는 분들 우리 꼭 오페라 보셔서 우리 로비에서 서성일 수도 있는 우리 정태양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아무도 안 오셨는데 혼자 서성이고 있을라. 아, 다음 주 작품 어떻게 스포 됩니까? 스포 안 돼요. 스포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소개해 주실 작품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주 잘 다녀오시고 연수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